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수민입니다. 오늘 낮부터 눈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날씨까지 추워져서 걱정인데요. 이렇게 눈이 올 때 아이들은 참 행복해하더라고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반응이 참 다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저희와 함께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해외 선물로 수익 내시고요. 아이들처럼 해맑게 기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 가득 챙겨가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카메라 켜시고 비추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과 박 셰프가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가대표 해외선물 전문가죠. 해물요리사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셰프님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몇 번 그렇죠. 왔죠. 네,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나이 들면서부터는 조금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이 예. 오면 아무래도 계속 차를 갖고 다니는 게 걱정이 되니까. 그것보다도 군대에 네. 있을 때 눈치 주던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신 것 제가 같은데. 강원도 네. 네. 고성에서 네, 근무를 네. 했었는데 거기는 진짜 눈이 많이 옵니다. 1.5m 정도 옵니다. 한 번 오면. 네, 그때 생각이 나서 눈이 싫어지신 거죠? 눈 한 번 오면 네. 그 연병장 눈 치우는데 한 달 걸립니다. 연병장. 예, 운동장. 아, 운동장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여름이 더 좋으세요? 겨울이 더 좋으세요? 여름이 더 좋죠. 네. 더위를 좀 안 타시는 편이신가 봐요. 여름은 더우면 자꾸 샤워를 하면 되고 어떤 에어컨 아. 틀어놓으면 되는데 네. 겨울은 또 추우면 밖에 나가기 좀 힘들어지고. 여름엔 제초 안 하셨어요? 뭘 해요? 제초요. 연병장 제초요. 연병장에는 풀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오늘 날씨처럼 시장이 굉장히 좀 얼어붙는 모양새였는데 예. 저희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한 또 해외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수익 내주고 계신데 오늘도 맛있게 수익 내주실 준비 되셨죠? 돼 있죠, 당연히. 네, 자신 있으신가 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방송 50분 중에 박 셰프가 이 자리에서 모의 거래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거래를 해서 수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과 그리고 박 셰프가 다양한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 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수익 리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셰프님, 예. 지난주 방송 중에 이제 진입을 하시고 나스닥, 밀,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진입을 해주시고 또 수익을 내셨잖아요. 예. 아니 축하드려요. 제가 네. 축하하지 말랬죠. 아, 그래도 축하를 예. 해야 되게 제 일이거든요. 뭐 아침에 밥 먹는 거 가지고 자꾸 축하한다고 네. 얘기를 제 하면 일이니까 좀 하게 좀 냅둬주세요. 네, 아니 수익이 이렇게 잘 나셨는데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네. 신기가 좀 있다고. 신기 예. 때문에 맞추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는 그렇죠. 신기는 네. 50%밖에 안 되고 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먼저 좀 읽어야 됩니다. 네.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걸 먼저 간파를 하는 게 오.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도 이게 시장을 아무리 읽더라도 이게 노하우와 계속해서 이제 2007년부터 해외 선물 거래를 해주셨으니까 네. 시장을 계속해서 살펴본 것들이 아무래도 이 심리를 넘어서서 이제 좀 기술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추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금요일도 제가 네.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4대 지수 모두 빠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죠. 네네. 그 앞전에는 그 러셀이 강세고 네. 나스닥은 빠질 거다. 그랬는데 러셀 강세가 갖고 나스닥 빠지고 네. 그 다음 날은 다 빠진다. 네. 자, 이거는 다 그 대중의 심리를 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그래도 뭐 신기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전문가시니까 믿을 수 있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시고 계신 그렇죠. 것 같아요. 싫다고 하셔도 저도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매번 좀 축하를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 지표 일정을 좀 브리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바이든 취임식과 기업 4분기 실적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뭐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화면 보고 이 화면이 네. 글씨가 작아서 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 월요일 날 오늘은 사실 그 중요한 지표가 이미 좀 지나갔고요. 네, 그렇죠. 중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조금 상승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쭉 내려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없고요. 캐나다에서 그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그 영국도 예, 기자회견이 또 예정이 돼 있네요, 보니까. 네, 자, 그리고 좀 더 그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 지표는 ECB 유럽 중앙은행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네,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20일 수요일 날 바이든 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그렇죠? 그 ECB 그 기자회견은 좀 중요한 게 네. 아무래도 그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죠. 주식 시장에도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돌아와 보면 화요일이죠. 내일인데요. 제닛 예. 옐런 재무장관의 지명자 인준 청무회가 예정돼 있어요. 예.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이야기 나눴을 때 미리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그렇죠.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일 발표가 나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네. 옐렌 지난번 그 FOMC 의장을 네. 재무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에 네.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하면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내일은 네. 확정 짓는 날 크게 요동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수요일에 바이든 취임식에 관해서는 뭐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큰 부양책이 나온 상황이고 예. 시장이 뭐 크게 반응을 하진 않고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취임식이 나오고 난 이후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취임식 하면서 뭐 경기 부양책을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취임식 자체가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목요일 날 그럼 예정돼 있는 1월 21일 목요일 날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양적 완화 정책을 더 유지를 할 건지 네. 축소시킬 건지 더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확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뭐 예상해 보건데 일단은 유지하는 쪽으로만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금요일도 미국 1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발표와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수들은 좀. 지표들은 뭐 사실 예상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주택 지표는 뭐 예상치가 있지만 그 예상치하고는 또 결과하고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분기 지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주택 지표는 요즘 조금 좋게 계속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네. 집을 좀 사들여 가지고 매매는 좀 많이 거래가 생성가 됐었죠. 그래서 보통 네. 주택 지표도 그 경기를 측정하는 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주요 일정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월 19일 화요일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1월 20일 수요일에는 바이든 취임식이 있고 1월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에는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월 기존 주택 매매 발표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1월 22일 금요일에는 미국 1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
실적, PMI 지수 발표와 함께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 살펴봤는데요. 일정 매매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전 진입에 앞서서 이제 셰프님과 한번 해물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셰프님, 오늘 미국 시장 아무래도 휴장일이잖아요. 예. 그래도 선물은 거래를 어쨌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좀 휴장일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보통 진폭이 좀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거래를 하더라도 좀 짧게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짧게 거래를 예. 해야죠.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지수, 통화, 금리, 에너지, 금속 상품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3시까지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농산물은 휴장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오늘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셰프님. 예. 주요 지금 거래하고 되는 상품들 흐름 좀 알아볼까요? 아, 그렇죠. 네. 뭐 휴장이라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네. 일단 뭐 미국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S&P 지수부터 미국 지수 살펴보면 네. 일봉이 이틀 연속 하락했고 오늘도 약간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자, 오전장에 좀 빠졌다가 일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진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면 하루 종일 옆으로 행보하다가 저녁 시간에 한 8시경에 우리 시간으로 그때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네.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현재 전일 대비 0.07% 빠져 있으니까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러셀 뭐 강보합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장중 그 움직임 자체가 좀 휴장일 때는 미국장 시간이 좀 가까워질 때까지는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한데 휴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11시 30분에 미국장 개장 시간인데 이때 조금 움직입니다. 네. 착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실 개장이 수 되는 있죠. 줄 알고. 네. 예. 그런 분들이 네. 있고 또 미국에도 선물하는 사람들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분들은 또 그때가 이제 아침 시간이니까 네. 그때부터 거래가 조금 더 일어나죠. 거래량이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없으면 아무래도 체결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오늘 새벽 3시경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 예. 관심 있는 종목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입니다. 장중에 그냥 정리하고 끝낼 거냐, 네. 내일 포지션을 오버해가지고 내일까지 끌고 갈 거냐 그거죠. 근데 지금 지수들이 그 미국 지수들은 한 이틀 연속 하락했고 오늘 휴장이라서 별 움직임은 없지만 일본 시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을 좀 예. 관심 있게 보고 계시군요. 자, 일본 시장 보면 네. 자, 예, 또 인터넷이 또 말썽이네요. 자, 일본 시장 네. 보면 그 어제 낙폭을 좀 크게 하고 한 1.8% 정도 선물이 니케이 지수가 좀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자, 이게 거의 그 3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번지면서 네. 좀 밀리는 모습이라 가지고 오늘도 조금 하락의 영향이 좀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케이 지수를 오늘 좀 매도 진입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방송 전에 네. 오늘 체결이 좀 그 잘 안 돼가지고 네.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체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아까 한 5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까 예. 저희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걸어놓는다고 하셨는데 체결이 되셨죠? 지금 들어오면서. 예, 체결이 됐습니다. 매도 진입을 해주셨나요? 예, 네. 매도 얼마의 진입했습니다. 매도 진입을 좀 해주셨을까요? 자, 니케이. 잠깐만요. 자, 니케이 지수 매도 진입 오늘 하셨다고 합니다. 네. 드셔야죠, 셰프님도 매도. 접속 좀 하고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자꾸 끊겼다 붙었다 그래가지고 네. 생방송 중에 가끔 당황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죠. 당하지 않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빨리 네. 또 안 뜨네요. 아까 저한테 얘기했을 때 28,305선 정도의 매도 진입하셨다고. 예, 지금 약간 수익 중인데 네. 아까 150불까지 수익 나는 거 보고 네, 또 조금 전에 지금 떴네요. 네, 75불로 수익이 조금 줄었네요. 네. 자, 요거는 그 니케이 지수는 그 내일까지도 한번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좀 끌고 가봐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셰프님께서 니케이 매도 진입을 좀 해주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지은 캐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 자세한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고요. Fed's Rosengren voices support for Biden stimulus proposal. 네, 연준의 총재죠. 로젠그렌 총재가 앞으로 이 새 정부의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요. expansionary fiscal policy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건데요. 앞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 아닌 팬데믹 정책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백신 보급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하고요. 또 감염 접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판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팬데믹 정책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먼저 노란톡 준비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오픈 채팅을 꼭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프로그램명인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만 비춰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셰프님 계속해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정말 수익 적중률 어마어마하시죠. 이렇게 매매 기술자에게 이 팁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의 생생한 미국 현지 소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지금 박 셰프 실제 계좌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박지은 캐스터의 이 노란톡 들어오시라고 들어보셨죠. 노란톡으로 오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수익 랠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박 셰프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지난 금요일이죠. 바이든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시장인데 예.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뭐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부양책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미국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줄곧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 바이든의 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부양책으로 인한 국채 발행이 좀 커지니까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부양책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증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세는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정부가 그냥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금 걷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정부도 빚을 내야 됩니다. 네. 그 빚을 내는 게 국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채권을 발행하면 만기 10년 뒤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이자를 표시해가지고 주는 건데 네. 그게 시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지금 최근에 그 돈을 풀었으면 원래 미국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돼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현재 그 실제 상황은 유로화가 계속 떨어지는 거 보면은 그렇지 달러가, 않다는 거죠. 네, 회복을 하고 있죠. 110, 달러가 1,100원 그 선까지. 상대적으로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이 유로화 차트인데 일봉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자, 이거는 미국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음흠. 현상을 현재 보여주는 거고, 네. 채권 가격도 일부 금요일 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시장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네. 이거는 더 의심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시장이 계속 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얘기시죠?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기미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시장이 점점 악재에 민감하구나.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하지를 않고
악재 쪽으로는 반응을 하는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이든표 슈퍼 부양책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조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가 증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쭉 테이퍼링을 이유로 좀 꼽고 있는데 예. 채권 매입 축소 가능성 때문이라고 보는 시장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때 지난주 파월도 이제 아직은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동결한 상황인데 예. 어떤 조치를 언젠가는 좀 취해야 할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테이퍼링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양적 완화를 계속 펼치던 거, 시장에 돈을 풀던 거를 다시 걷어들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테이퍼링은 아직 실시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멀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러면 테이퍼링은 멀었다라고 하지만 계속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라기보다는 시장 금리가 자꾸 인상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고 오히려 그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시장에 그 돈을 걷어들이려 그러면 국채를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사들여야 되거든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정부가 다시 국채 발행하는 거하고는 또 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시장 금리 인상 우려 이게 더 상승 쪽으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돌아선 것 같은데 파월 발언 이후에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 파월의 그 머릿속까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죠. 모르지만 네. 일단 예상하는 거는 그동안 누누이 그 FOMC에서 얘기한 거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갑자기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아주 한 1년 이후 정도에나 가능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이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버냉키 시절에도 주가가 급락하던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시장에 어떤 시그널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금리일까요, 그럼? 그렇죠. 채권 금리를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채권 금리를 조금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 내주셨고요. 글로벌 시장의 이슈와 전망까지 박 셰프와 살펴봤습니다. 해외 선물 베테랑 박 셰프와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10시 22분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 자리에서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고 저희 노란톡방으로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면요. 장중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 그리고 박 셰프님께서 주식 종목 상담까지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실전 매매 상황을 좀 알아보죠. 아니, 그럴까요? 네, 셰프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또 선물을 노란톡방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축하드려요. 그것도 좋으시겠어요. 정확하게 네. 지난주 월요일이죠. 네, 그렇죠. 우리 주가가 급등할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보유하신 분은 전량 매도하시라고 오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참 한 번 딱 얘기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또 한 번 얘기해가지고 팔지를 않아요. 그러실 수 있죠. 한 몇 번씩 얘기를 하니까 네. 그날 약간 꼭지에서 밀릴 때 팔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점에서 매도를 네. 잘했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예.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 굉장히 감동했잖아요. 감동까지는 아니고 그분이 한 500만 원 보셨는데 저는 감동을 케이크 했습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작은 것에도 셰프님 좀 감사를 하면서 오늘은 네. 방송을 좀 이어가 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티끌모아 네. 태산이니까. 네, 그렇죠. 현재 갖고 계신 상품들 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
대두는 네. 제가 장기로 들고 간다고 했는데 그렇죠. 대두는 하필 오늘 또 휴장입니다. 그렇죠. 휴장이라 농산물 오늘 휴장이라 가지고 가격이 움직이질 않고 있고요. 네. 농산물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고 내일 조금 기대하는 화요일이요? 거는 네. 아르헨티나에 드디어 비가 왔다고 합니다. 비가 왔어요? 예, 비가 기후제 와가지고 성공하셨네요. 이제 파종을 다 거의 끝냈습니다. 네. 파종이 뭡니까? 씨 뿌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씨를 이제 뿌리고 싹이 나면 네. 이제 옥수수 이제 잘 크는구나 하면 네. 이제 옥수수 가격 떨어지고 네. 대두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나중에 그러면 이게 대두로 크게 수익 내주시면 저번 주에 밀하고 옥수수로 좀 수익 내주셨잖아요. 인디언 분장 한번 하고 나오시는 거 어때요, 셰프님? 인디안 물도 복장이 떠놓으시고 없는데 인디안 복장이 제가 없는데 한번 뭐 장만을 어디서 아, 해보던지. 뭐 저기 PD님이 알아서 좀 마련해 주시면 입을 그럼 수는 있습니다. 여기다 물 예. 떠놓고 우리 이제 예. 기후제 지나면서 그러시죠. 한번 방송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시고 계신데 오늘도 니케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아까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관점에서 보시고 진입을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니케이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니케이. 여기다가 네, 등록을 안 니케이 해놨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 자, 일단은 그 어제 하락세가 조금 깊게 나왔는데 오늘 그 일본은 시장이 열렸죠. 네, 그렇죠. 그때도 조금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0.5% 정도 빠졌어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일부 반등이 나오는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미국장이 휴장인 상태에서 약간 장이 조금 옆으로 가니까 네, 그 쉬는 틈을 통해 가지고 반등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더 들고 가도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자, 일단 그 일봉에서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5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는 일봉을 봤을 때는 5일 이평선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분봉에서 봤을 때도 자, 이평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장기 이평선을 보면 쭉 빠지고 있죠. 그죠? 네, 그렇네요. 많이 내려왔지만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군요. 자, 이게 방송할 때 거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아까 네. 150불 수익인데 마이너스 50불 됐네요. 아이고, 자,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네. 내일까지 들고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꿋꿋하게 또 들고 가시면은 또 예. 수익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저희가 그렇죠. 방송 중에 그때 옥수수 또 크게 수익 났다가 뭐 한번 빠졌는데 그래도 예. 결국 청산하실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케이도 또 방향만 잘 맞고 타이밍만 잘 맞으면 이번에도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매매는 결국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이 없고 네. 가끔은 뭐 단기적인 거래를 해야 된다. 뭐 어떤 분은 단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둘 다 맞습니다. 혹은 네. 둘 다 틀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손실이 나면 둘 다 틀린 거고요. 수익이 나면 둘 다 맞는 거다. 맞죠. 결론은 뭐냐? 여러분 계좌에 수익이 나야 그 매매 방법이 맞는 거다. 맞습니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계좌에 좀 빨간불을 쉽게 이렇게 뜨겁게 올려줄 수 있는 매매의 방법. 오늘 나스닥이 아니죠. 니케이 매도 예. 진입을 해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정확한 청산 그리고 판단, 방향성까지 보여주면서 노련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죠. 박 셰프와 함께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되고 있는 수익 제가 축하를 좀 드리겠고요.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만나보고 올게요. 박지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st-spreading UK coronavirus variant could be dominant in US by March, CDC says.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내 3월까지 주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암울한 기사일 수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만큼 더 강한 공중보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미국 내 환자들은 무려 76명이 되면서 이들이 다 여행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추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Biden stimulus as fuel to copper rally. 네, 바이든의 부양책이 앞으로 구리 랠리의 fuel,
즉 연료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기사에서는 turbocharge라는 표현을 하면서 마치 터보 엔진처럼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시면요.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지출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탄소를 아무래도 선호를 할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금속이 좀 더 강세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금속들이 강세가 올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카메라 화면에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셰프님과 함께 하시는 이 50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노란톡에 계속 소통하고 매매의 기술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얼른 지금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른 들어와 주세요.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셰프님, 예. 이제 지금 박재은 캐스터가 지금 얘기를 해줘서 좀 생각이 났는데 예.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유럽도 이제 계속해서 폐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좀 이 유럽 시장이 폐쇄가 되면 유럽 나라들이 어떤 시장을 미칠까요, 시장에? 자,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유럽이 처음 폐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영향이 있었냐? 별로 없었죠. 네. 앞으로도 없을 거다. 어허. 예. 그러면 미국에서도 계속 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또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면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또 이 의학 분야까지 또 전망을 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네. 바이러스는 이제 그 인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네. 항상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냥 옆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당분간은 일시적인 봉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벌써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영향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해서 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만 하락했을 때 네, 하락의 핑계 요인으로 기사거리는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 3월부터 이렇게 계속 심해졌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계속 상태죠. 폭등했죠. 네.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기대 심리인 거죠? 그렇죠. 시장의 기대 심리.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미국 주가 지수를 보면 보통은 원래 이제 향후에 그 움직일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네. 한 1분기 한 3개월 정도 앞을 그 기대치가 반영이 선반영을, 돼가지고 네. 선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한 10개월 정도 아주 먼 미래를 네. 주가가 반영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더 멀리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요즘은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는 원래 있던 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 심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다 반영이 너무 크게 되는 형국이 된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죠? 일단 긍정을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아직 너무 어렵다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 셰프의 시장을 꿰뚫어 보는 눈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셰프님, 오늘은 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자, 그동안 이제 뭐 추세 지표하고 그 박스 지표 이제 간단히 진입 자리 보는 법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밑에 그 지표를 안 봐도 우리가 이 흐름은 니케이 제가 매도 들어가는 것처럼 네. 흐름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네. 네. 근데 보통 사람 심리가 많이 떨어졌네 해서 거꾸로 매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거라 생각을 그렇죠. 해서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선물은 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흐름에 거꾸로 들어갔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추세를 좀 따라서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추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나는 추세를 추정하려고 그러는데 추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거죠. 네. 예. 그래서 자,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그럼 그 추세를 읽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나요? 아니요, 추세는 이미 다 읽었고 네.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만 봐도 된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니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펼쳐놓고 쭉 보면 한눈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자,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네.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음흠.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 중에 니케이가 이렇게 돌파를 했죠. 제가 진입한 가격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자, 네.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자, 왜 들어갔냐? 돌파했으면 매수로 봐야지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이 중심 이론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중심 이론이요. 예. 네. 옛날에 이제 다른 분이 먼저 다른 보조 지표,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은 틀립니다. 네. 그 일목균형표에 기준선 전환선이 있어요. 네.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전환선은 평균이 아니에요. 평균이 아니고 중간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최고값하고 최저값의 그냥 중간. 평균이 네. 아니죠. 그 얘기는. 그렇죠. 그죠? 네. 그 가격이 이렇게 행보하다가 갑자기 쭉 튀어도 최고값은 여기고 최저값은 여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평균이 중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그동안 흘러왔던 최근의 그 주가의 평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평균 이하면 매도고 평균 이상이면 매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밀리는 자리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분명히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다시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럴 때 이제 진입 자리는 이거는 지금 진폭이 크지 않아서 그런데 빨리 움직이지는 않았죠. 네. 자, 밑에서 올라온 정도, 자, 그 정도 같은 크기의 폭만큼 올라가면 약간 밀렸죠. 어디서 저기 옆에서요, 바로? 자, 이평선을 돌파한 자리, 여기죠, 그죠? 네, 그렇죠. 자, 여기죠. 네. 자, 그만큼 갔다가 밀린다 이 얘기입니다. 아하. 네. 이게 왜? 이게 평균이니까 중간이잖아요. 네. 그죠? 자, 평균에서 이게 0이라 그러면 평균이 50입니다. 네, 중간 값이요. 그렇죠? 네. 자, 평균값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 중간값하고 평균값하고는 그 의미가 좀 틀려요. 네. 자, 이 평균값이요? 평균을 넘어가면 네. 여기는 100이라 봐야지. 여기는 50이고. 그러니까 100까지 올라오면 살짝 밀립니다. 예, 그때 단기적인 그 배팅을 할 때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부분도 매도 들어갈 만한 자리였고 또 일봉에서 봤을 때 520평이 깨져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도 520평이 돌파 안 하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내일까지 냅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들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차트도 한번 네, 다른 차트에서도 좀 맞춰볼까요? 적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시장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하, 여기 차트를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자, 상관없습니다. 자, 이동 네. 평균선 좀 긴 차트를 조금 집어넣고 자,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예. 긴 흐름이 필요하신 거니까요. 셰프님은 300일 이동 평균선을 본다고 하셨죠. 그 분봉에서 지금은 이제 그 여러분들 보세요. 뭐 저렇게 쉬워 매매가 1분 차트에서 네. 그 국내 선물입니다. 네. 302평을 깔았더니 쭉 내려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죠? 자, 여기서 돌파한 자리를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예. 자, 여기, 딱 맞지는 않지만, 자, 일단은 요런 작은 부분들을 보면, 네. 요런 부분이죠. 여기서, 밀려가지고, 딱 여기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죠. 그죠? 네. 요게 이제 평균 값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한번 뚫렸다 해가지고 바로 쭉 내려가지를 않고 흔들어대는 네.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그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때는 거꾸로 네. 들어가도 먹을 자리가 있다. 뚫렸지만 자, 뚫렸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이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그렇죠. 여기 밑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그만큼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 잡을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평균값을 보고 그만큼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그렇죠. 간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방망이를 잡고 그렇죠. 휘둘러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뭐 네. 일반적으로 여기 굵직한 부분이 돼 보니까 네. 자, 1월 12일, 13일 경계선인데 지금 어떤 거 보고 국내 계신 선물입니다. 거예요? 국내 선물이요. 네. 뭐 어느 종목이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네. 자, 여기 뚫린 자리죠. 그죠? 네. 여기가 이평선이 뚝 뚫린 자리인데 저 밑에서부터 봐도 되고 자, 여 밑에서부터 쭉 보세요.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죠?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요. 자, 네, 안 보입니까? 자, 이만큼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갔다는 거죠. 이 사이를 두고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네요. 여기 올라간 거, 여기 올라간 거 하고 균등한 상승폭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갈 때도 앞전에서 올라온 파동이 뚫고 가 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밀렸으면 요 정도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느냐? 네. 라고 했을 때 이평선을 기준으로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가면 거기가 목표가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기 아까 표시하신 반 자리에서 빠지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은 매도 관점을 잡을 게 아니라 그 정도 빠지면 이제 다시 매수로 잡는 게 맞는. 어디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고요? 다시 한번 아. 차트를 볼까요? 자, 네. 자, 반. 이게 네. 간단하면 다시 수치로 얘기하면 네. 여기가 0이에요. 최저값이. 그죠? 그렇죠. 자, 여기가 50이에요. 네. 그죠? 자, 여기가 100이에요. 네. 자, 이게 평균이니까 이게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쭉 올라와서 100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목표가를 네. 잡을 때, 와, 어떻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이 밑에서 50 정도 올라오면 이평선을 뚫고 50 정도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네. 그러면은 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으로 보나 분봉으로 보나 크게 기술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일봉은 사실 일봉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네. 길죠. 어허. 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뭐 한 몇 개월 기다려야 그런 그렇죠. 현상이 나타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네. 분봉에서 거래하실 때 목표가를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상승해서 돌파를 한다. 그럼 어디서 밀릴 거냐? 네.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까지 올라오면 밀린다. 이렇게 목표가를 잡는 거죠. 저걸 뚫고 올라온 길이만큼 더 올라가면 그렇죠. 다시 내려온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의 분석도 장중에 네. 아주 잘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굳이 국선 가지고 여러분들 좀 익숙하니까 오늘 움직였던 시장을 가지고 이제 국선, 국내 선물의 시장 흐름 읽는 거 아주 간단해요. 이평선의 기울기 보면 네. 쭉 떨어지고 있고 만일 이게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면 요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420포인트 정도에서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너무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보시는 분들이 뭐 저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매매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그 버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전문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더 복잡한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죠. 하신단 말이에요. 매매는 제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네. 사실 그 제자를 양성하려고 한 1년씩, 2년씩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르친 오. 친구도 있어요. 네. 예, 제가 사무실 따로 내가지고 네. 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실패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매매 방법을 습관을 들이면서 모의 거래할 때는 제가 네. 가르친 대로 잘해요. 네. 자, 실거래 딱 시키잖아요. 특히나 자기 돈 갖고 하면 원래 자 자기가 하던 대로 다시 합니다. 투자 습관을 모의 투자로 길렀지만 결국 아니요. 모의 투자로 네. 제가 이제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땐 잘했는데 원래 거래하던 친구니까 네. 다시 실거래로 제 돈을 주고 시켰으면 제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네. 했겠지만 본인 돈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돈 갖고 거래할 때는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벌어도 본인 책임, 잃어도 본인 책임이니까 그렇죠. 크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옆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가 보던 지표를 다시 꺼내 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나다 손실이 나면 모든 투자가 100%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수익이 좀 났면 그렇게 좀 해보다가 손실이 예. 나면 예전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렇죠. 양성에 실패하셨군요. 예. 저는 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실패할 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분들이 네. 원래 매매 습관이 있던 분들, 이런 저는 분들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백지 상태니까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술적 매매하는 것들을 같이 셰프님께 배워서 이렇게 쉽게 좀 하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 저희 노란톡방에도 보시면 굉장히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한국 시장이 불안하고 밀리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뭐 주식 상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보시면 또 박 셰프님처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그렇죠. 되는데요. 시장은 복잡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 그리고 또 저희 그 노란톡방의 링크로 오늘 아침에 시장 분석하는 것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주실 예정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그 너튜브 네. 매매 기술 TV라고 있는데 거기서 좀 수고스럽지만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시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외 선물이 종목이 많다 보니까 네. 빨리 얘기를 해도 한 26분 정도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20분 이내에 좀 축약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매일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그럼 또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오늘 예. 꼭 뭐 오늘부터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지 않더라도 예. 노란톡방에 오시면 어쨌든 해외 선물이고 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는 도움이 크게 되실 테니까요. 저희가 수익을 좀 같이 챙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 국내 주식을 거래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맨날 미국 시장 쳐다보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해외 시장에 대한 그 시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파생 상품도 상담해 주시고 주식도 상담해 주시고 선물도 상담해 주시고 뭐 ETF,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가리지 않고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어떤 걸 거래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면요, 저와 함께 뭐 차근차근 처음부터 배워 나가면서 해외 선물도 접하실 수 있고 지금 가진 고민들도 해소를 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래 하단에 보면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죠. QR 코드를 카메라에 가져가시기만 해도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뭐 크게 망설이실 필요도 없고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예. 어쨌든 계속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이제 저 사람을 따라하면 과연 내가 수익이 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따라하기 힘듭니다. 왜냐? 네. 방송만 봐가지고는 요 짧은 시간에 거래해서 제가 몇 시에 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노란톡방에 새벽에 털 이야기를 수도 해주시긴 있고, 하지만 그렇죠. 새벽에 그렇죠. 청산할 수도 있고 다음 날 청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간단하면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먼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뭐 10시 47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오늘 휴장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 시작이 되잖아요. 조금 움직인다 봐야죠. 네, 예. 오늘은 휴장일이지만 뭐 평소에 휴장을 안 할 때도 셰프님이 이런 흐름들을 좀 짚어주시는 편이잖아요. 예. 네, 그럼 내일 개장을 하는 부분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모르죠. 아니 내일 예. 개장하는 것도 시황을 분석해 주시니까 아. 내일 거래에도 또 도움이 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 휴장인데 네, 그렇죠. 움직임을 봐야 알지.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오늘은 휴장이지만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계속해서 뭐 휴장일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 셰프가 지금 대두와 니케이를 진입을 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두는 지금 세 계약이 들어가가지고 네. 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 마이너스 한 1,600불 좀 넘어요. 그리고 매도 근데 진입해 주셨죠, 대두. 휴장인데 이게 사실 마이너스 한 4,000불까지 갔었어요. 네. 갔었는데 제가 워낙에 좀 무덤덤해가지고 네. 그런갑다 하고 이제 보고 있었죠. 장기적으로 플러스도 가져가신다고. 갔었어요. 아. 플러스도 갔었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재 투자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봉, 네. 대두 일봉 보면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네. 계속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한 네. 자리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저희 지금 생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해외 선물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